안녕하세요.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피키온의 야식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. 고민들을 진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. 바로 임다영 변호사님이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다영 변호사입니다. 야식이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. 저희 차 한 잔씩 마시고 편안하게 진행하죠. 맛있게 드세요.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 사연부터 되게 답답하고 화나고 마음이 묵직해지는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. 이 사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선배가 침대에 앉아있으라 얘기했던 그 부분이 나오네요. 네, 침대에 앉자마자 선배는 저를 끌어 침대에 눕혔습니다. 정신을 차려보니 삽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. 피해자가 이 행위를 거부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? 하는 생각에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이 얼어서 당한 것처럼 보여요. 근데 그럼 과연 이게 강간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, 사연만으로는 뭐 지금 자세히 그 성행위 자체를 묘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잘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, 지금 피해자는 공과대학 대학원생이고 가해자는 조교도 하고 교수님들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네. 추천서도 뭐 잘리지 않을까 이런 지금 걱정을 계셨어요. 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피해자의 한 거를 굉장히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. 2년이 지나서야 가슴앓이를 하다가 이제 신고를 결심을 했어요. 상담을 받아봤는데 뭐 사귀다가 헤어져서 네가 보복하려는 건 아니냐, 그러게 집에는 왜 들어갔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피해자를 2번 상처 주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. 상담사분이 하신 말은 지금 집에 그날 강간 범행 당일에 이제 집에 같이 들어갔잖아요. 동의를 하면서. 또 이전에 한번 단 둘이 방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강간 범행일 당시에 피해자가 아무런 뭐 저항 없이 같이 집에 들어갔다거나 범행 이후라도 일상적인 문자를 보냈다거나 하는 것은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상담사의 말처럼 피해자를 잘못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내가 증거가 없다. 네네.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네가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럼 너는 더 힘들어진다.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소를 못 하세요.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수사는 다른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도 개시가 됩니다. 지금 상담을 받으러 갔다고 하셨는데 상담을 받은 것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폭력 상황이 있었다는 정황에 부합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경우에 내가 사후에라도 어떻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상담 때 가끔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요.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제 네. 내가 그때 일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되니 나에게 사과를 해달라. 나는 사과를 바란다고 했을 때 가해자가 아 그래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뭐 얘가 카톡을 캡처를 해서 고소를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녹음을 한다든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네네. 그렇죠? 그렇지만 이때 우리는 캡처를 해서 증거로 내는 것이죠. 아니면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? 네. 정리를 해보면 사연 1번이 공과대학 대학원생이 조구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이었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추후에도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 다음 사연은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화나게 하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귀는 사이란 말이에요. 사귀는 사이니까 당연히 이제 성관계를 할 수가 있겠죠. 네네. 그런데 피임을 해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 원룸에 물건을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. 노트북 화면이 망가질 때까지 치고 또 문이 다 벌어질 정도로 문을 차는 것부터 시작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 그릇 다 던져버리고 네. 이런 공포감을 지금 조성을 한 거예요.
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지만 유형력을 앞에서 행사함으로써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거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의 협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, 제가 있던 부서의 차장님이 퇴직하면서 그 사람이 제가 낙태한 사실을 술자리에서 영웅담처럼 늘어놓았다며 조심하라고 말을 했다.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. 저렇게 네. 얘기하고 다니는 건.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정말 단순히 폭행이나 강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.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거든요. 네네.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 얘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이 돼요.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스마트폰 촬영 소리가 아. 들려서 눈을 떠보니 맞아요. 속옷만 입고 자던 저를 남자친구가 찍고 있었고 확인해보니 얼굴이 교묘하게 가려진 전신 사진이 여러 장 나왔고 네. 처음 촬영한 게 아니라 꽤 많은 장소의 사진이 그 전부터 촬영되어 있었다고 해요. 뭐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 네네. 그런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법 아까 말했던 그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요. 굉장히 중한 범죄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연인 관계에서 요새 좀 뭐 성관계를 하면서 네. 합의하에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촬영 당시에는 합의를 했더라도 네. 이후에 사후에 헤어졌어요. 그러면은 누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걸 유포할 수 있거든요. 이것도 크게 처벌이 되니까 헤어졌다고 해서 보복성으로 이렇게 네.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방으로 정근을 가니까 헤어졌는데 네네. 그래도 이 남자가 문자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0만 원만 빌려줘 하면서 수차례 하면서 300만 원 이상 돈을 빌려갔대요. 이런 행위는 지금 피해자를 공갈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,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거든요. 네. 이 형법에서 지금 공갈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또 뭐 형사상 외에도 민사상으로 이제 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대여금을 변제해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연 세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이 사연을 살펴보면은 지금 네네. 피해자가 클럽에 갔다가 술을 먹고 술 게임을 하고 신나게 놀다가 필름이 끊겼대요. 네네. 그래서 완전히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이미 남자가 그런 행위를 네네.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 경우는 지금 형법상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렇게 강간을 당한 사람을 준강간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.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클럽에 가서 그랬다는 게 잘못은 아닌가.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어서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하시고 계세요. 글쎄요. 클럽에 간 게 그게 내 잘못이 아니죠. 내가 클럽을 간다는 게 성폭행을 당해도 괜찮아하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, 그쵸. 네,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신고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분이 시간이 좀 지난 것 네네. 같아요. 그렇죠? 3년이 3년이나 지났다고 지나버렸다고 하네요. 이런 범죄의 경우에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전혀 아직? 늦지 않았습니다. 네, 늦지 전혀 않았다는 늦지 거. 않았고요. 그 전화번호가 있으면 신고했을 때 경찰분이 이제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을 특정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네. 전화번호만 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지금 말해주신 게 되게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큰 도움 얻으셨을 거예요. 저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. 이 사건 자체를 겪으신 분들,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그렇지만 용기를 내고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실 때는 임다영 변호사나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실질적이고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.